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불 속의 전태일이 외친 이후 노동자들은 그 외침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80년대에는 또 다른 움직임들이 공장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각성, 그 각성을 도왔던 학생 출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거름으로 해서 말이죠. 1983년 말부터 이른바 유화국면이 조성됐습니다. 나름 정권 유지에 자신감이 생긴 전두환 정권이 대학에서 경찰을 철수시키는 등 온갖 제스처를 취한 거죠. 구로공단 지역의 노동운동 또한 활기를 띠었습니다. 1985년 초부터 임금 인상 투쟁에 성공하는 노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6월 1일에는 구로지역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수수방을 했다면 전두환 정권 당시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경찰, 즉 민중의 곰팡이 일리가 없었죠. 경찰의 타겟은 대우 어페럴이란 곳이었습니다. 대우그룹 계열의 의류 봉제 수출회사로서 노동자가 2천여 명에 이르는 큰 회사였지만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후일 노동운동가들을 대우그룹에 특채하기도 했고 경찰의 눈을 피해 노조 인사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고 탈출시켜 준 적도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1985년 6월 현재 대우오페럴에서의 그는 명백한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직접 노조와 합의를 마친 뒤 뒤집어 버리는 것은 물론 폭행, 납치, 회유 등 별의 별일을 다 했으니까요. 이 대우오페럴 노조를 향해 경찰이 손을 뻗습니다. 6월 22일 임금 인상 투쟁이 불법이란 이유로 대우오페럴 노조 위원장 김준용 등 3명을 구속해버린 겁니다. 이에 1985년 6월 24일 대우오페럴 노동자들의 항의 파업이 일어납니다. 이 파업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대학교 국사교육과 출신의 미싱사 해고자, 오늘날 정의당의 대모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과 경찰 그리고 구로공단 사장님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입을 벌리게 됩니다. 대우오페럴 노동자들의 파업이야 예상했던 것이지만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파업에 나선 겁니다. 대우오페럴이 깨지면 우리도 깨진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효성불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의 동맹 파업을 필두로 다음 날인 6월 25일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가 농성을 시작했고 27일 삼성제약의 중식 거부, 28일 부흥사의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가히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연대 파업이었습니다.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범죄로 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지금도 연봉 얼마짜리가 무슨 파업이냐는 말이 먹히는 나라에서 좀채 상상하기 어려운 동맹 파업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여성 노동자가 주류를 이룬 파업 현장에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남성 관리자들이 투입됐고 농성은 차례차례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구로공단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며 응원을 보냈고 봉쇄를 뚫고 식량을 전달합니다. 효성물산 노조위원장 김영민은 구로공단 일대 절세 미인이라고 소문났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계속 파업 현장에 몰려드니 위원장이 미인인가 보다 하는 헛소문이 돈 거죠. 며칠 뒤 잡혀갔을 때 경찰관들도 이 소문난 미녀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어긋나서 그랬는지 김영민은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그 고생 끝에 심부전증을 얻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후 재판정에서 그녀는 퉁퉁 부어버려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37쪽짜리 탄원서를 1시간 반 동안 읽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삶, 왜 노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공장 일도 아닌데 나서 싸웠는지, 방청석이 눈물 바다가 된 것은 물론 판사도 3번씩이나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의외의 가벼운 판결을 내렸고 나중에 그 판사는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잡혀가면 두들겨 맞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직도 안 되고 인생 망칠 것 모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 주변 사람들을 잡아가는 건 나를 잡아가는 것과 같고 저 노조가 망가지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대죠. 신일섬유 노조위원장이었던 김현옥 씨의 말입니다. 구타에 잔업에 먼지를 마시며 제품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생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었다.
이때가 나의 삶 중 가장 기쁘고 희망찬 시기였다. 파업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차례차례 파업의 대우는 깨져나갔고 전쟁터의 적군에게도 의약품과 물은 준다는 인도주의 원칙은 불법 파업 노동자 따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100여 명 많이 지키던 대우오페럴 농성장 벽을 관리자들이 뚫고 들어오면서 구로 동맹 파업은 끝났습니다. 전두환 때 연대 파업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불법의 당연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파업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전제로만 가능하고 경제가 어렵거나 가뭄이 들거나 심지어 날이 더워도 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하물며 남의 공장에 파업한다고 해서 덩달아 파업한다면 무슨 취급받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엇보다 남 일에 그렇게 신경 쓸 의사도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시험 보고 들어온 우리는 노동조합할 권리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럴 권리도 없고 나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정색을 하고 있는 오늘날 1985년에 구로 동맹 파업을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도시 근로자의 월급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다. 하지만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게을러서 못 산다는 억지가 통용되는 시대이기도 했고 희망이 없는 이들끼리도 지독하게 연대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한 세대 전의 구로 동맹 파업 시대와는 사뭇 달랐다라고 말입니다.